눈물 때문에 강의를 못했었다고. 감정과 생각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이제 단종될 때 감정을 과학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감정이 먼저 일어나면 감정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임을 줘야 됩니다. 이거 이제 또 저 스티븐 코비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오늘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PAC 궁금하잖아요. 아까 언제 이것이 형성이 된 거야? 7세 이전이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근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대한 거 아빠가 근친을 한 거예요. 처음엔 당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자연스럽게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에게 들켰어요. 그리고 4년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살 때 20살 오빠가 와서 뒤에서 성희롱하고 그리고 이제 72살에 대해서 치유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뱃속에 있을 때 유산하고 싶은 부모는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시골로 보내진 버림받은 이제 제 이야기를 제가 쓰는 거 이제 강의하면서 김밥 사건이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한 거. IMF 때 형하고 아들 동생하고 부부 교수 보고 교수님 보고 그런데 보낸 거예요. 유학을. 그런데 형은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둘째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IMF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욕구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김밥을 아들을 먹으라고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 김밥이 없어진 거예요. 아빠가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내 김밥 어디 가든 이놈 새끼야 내가 했다. 그래서 아버지 죽이고 이제 다 죽여서 이제 묻고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그걸 다시 이렇게 뭐 재수사하고 이제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형에 비해서 형은 해줄 거 다 해주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몰랐잖아요. 아이가 형은 다 해주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죠. IMF 때 했으니까. 이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당에 묻고 꽃도 심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재조사 일어나고 뭐 심리적으로. 그래서 디스크 할 때 우리가 또 그 이야기 하는데 SU형 가진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말 안 하고 하고 있다가 한 번 탁 폭발하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성범죄자들은요 거의가 DISC 중에 SU형이 많아요. S형이 굉장히 온유하고 성실하고 유재석 같은 유형인데도 한 번 폭발하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사건은 행동을 유발하고 그리고 그때 그 느낀 감정을 재현하고자 그 감정으로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성인이 되어서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리는.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해. 어른은 믿을 만한 것이 못해. 남자는 다 이런 망상이라는 것에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신념, 욕구,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이 마음을 일으켜서 말과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빙산 아래 부분 들어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환경에 대한 것.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릭번이 아까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지나치게 도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치게 도박에 빠져 있으면서 뭐 도박을 하러 가서 목욕을 하고 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딱 줄로 긋고 막 하여튼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이 교류 분석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인형놀이 하는 4살 아이가 어린데 뭐 기저귀도 가져주고 엄마가 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어린아이인데도 엄마 부모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이 자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가면서
횡단보도를 두리번거리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두리번거리잖아요. 이건 그 순간에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인데도 성인의 모습을, 성인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이고 굉장히 어른인데도 뭐 이렇게 뭐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그 변호사의 어린 시절을 봤더니 카우보이의 그 뭐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 카우보이의 그 감정, 뭐 마부가 이렇게 태워주면서 내가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어떤 그때의 그 감정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박을 통해서 그 어렸을 때 그 감정, 어린아이의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서 도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우리에게는 부모의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세일즈맨이 이렇게 모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웃으면서 이건 누구랑 통하는 모습일까요? 이것은요. 여기는 상사에게, 여기는 아내나 친구에게, 가운데 오른쪽은 은밀한 상태. 우리는 누가 나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일즈맨이에요? 이 사람을 평가하세요 라고 하면 각자 다 다르겠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도 경험이거든요. 말은 경험이에요. 분명 어디서인가 들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두리안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나의 생각, 마음이라는 건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냐라는 거죠. 그래서 본심이 어디인가 교재에 뭐 이제 나와 있는데 패스할게요. 이 부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을까? 애니어그램에서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 젊은 녀석이 스포츠카를 타고 무례하게 말이야. 그리고 뭐 큰 싸움이 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까?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뭐 우선 구급차부터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러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외출 갔다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되었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갔어요. 아이들과 즐겁게 가고 있는데 교통위반에 딱지를 끊겼어요. 네, 잡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할 거냐라는 그때 다르겠죠. 네. 그리고 또 7만 원이라는 딱지를 끊겼어. 근데 좀 여유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없을 때는 이거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냐라는 택시 정류장에서 내 앞으로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학생이 이번 뭐 이제 예. 이랬을 때 누가 나냐라는 거야. 나는 수만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자아가 다 나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환경에 맞춰서 얼설티브하게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은 이런데 자꾸 감정은 이렇게 중간 그리고 이게 심피질 대뇌는 이렇게 축두엽 그리고 전두엽 생각하는 나 그리고 축두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나 가르침을 받는 나가 나온다 뭐 이런 감정. 그래서 자아 상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세상에는 세 가지 존재 방식을 이제 감정 자아 상태랑 감정 및 사고 이에 대한 관련이 있는 행동을 하나의 시스템이라 해서 자아 의식을 하는데 그 자아 상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지 현재 어떤 감정이지 너무 감정이 자주 바뀌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힘든 거예요. 우리 풀 박사님이 너는 너무 안테나가 많아. 너무 힘든 거예요. 감지하지 않아도. 제가 진짜 두려운 게 딱 이분을 딱 보잖아요. 아, 이분이 나를 좋아하구나 안 하구나 진실하구나 안 하구나 느껴지는 거야.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근데 상대는 아니래. 이게 좀 더 이면교류에 또 나와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건 제가 아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맞았다라는 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느끼지 못할 때 제가 직관이 조금 더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아 상태를 좀 더 잘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데 사람은 저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런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그럼 정말 힘들죠. 자아 상태는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유동적.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를 꾸짖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 오면 이러고 있다가 이제 조곤조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대화에서도 또 나와요. 우리의 모습이죠. 네. 네, 이거 모습이에요. 자, 어린이 자아 상태였을 때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는가? 아, 나의 머릿속에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연기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버이 자아 상태에 있을 때, 막 이렇게 내가 엄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지? 한번 거울 보고 한번 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최대한 드릴게요. 뭐 제가 특별히 라이센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빼고 제가 어차피 책에서 글 적은 것들은 여러분들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생과 실현을 하도록 해주는 어른 자아가 필요하다. 이성과 논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일 때는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가 되라는 것이고 필요할 때 어버이의 자아 상태가 될 때는 어버이의 자아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울고 왔는데 이놈아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네 친구에게 네가 뭐라고 했까니 네가 뭐 이렇게 해? 이렇게 너 뻔히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주고 어머니의 자아 상태가 되어라라는 다 막걸리 마시러 가자고 기분 좋다 으쌰으쌰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지. 무슨 막걸리 마시러 갈 때가 됐냐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때는 같이 FC가 돼줘야 한다는. 이게 그룹분석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출생에서부터 5년간 외계의 경험원들 주로 부모를 모방학습해서 형성된 태도 및 지각 5년 전에 출생부터 5년간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태도나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의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어버이의 자아 상태. 그래서 고성능의 테이프에 기록되어서 내면화된 것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자동차 처음에 무의식 아니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 무능력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하다 보면 의식을 하는데 무능력이고 그래도 이제 배워요. 그러면 의식 상태에서 능력인데 그게 넘어가면 무의식 상태에서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무의식 상태에서 능력이 돼요. 다들 음주운전 회원 기억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차가 집 앞에 있어. 다들 점잖으신 분들이라. 네, 그것이 무의식 능력의 상태인 거죠. 융통성이 없는 무조건 금지적이고 독선적인 비판적인 행동을 피해자의 상태가 5년 이전에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 부모의 말에 의해서, 모습에 의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밤을 새워서 바둑을 둬서는 안 돼. 막 어려운 것 같다. 힘이 되어 도와줄게. 그래서 MP나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자아 상태가 피해 자아 상태는 5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 그럼 A는 언제 형성이 되느냐? 생후 10개월 경이 되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어린아이는 자신감 위에 형성이 돼요. 생후 10개월.
그럼 이제 좀 더 오케이 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결정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생후 10개월부터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에는 보시면 언제까지라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채팅창에도 나왔지만 이 어른 자아의 모습을 평생 배워가는 거야.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서 생후 10개월부터 어른의 자아 상태는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자아 상태, 어린아이 자아 상태 자료를 검토하고 편견이나 독선을 배제시키고 현실적이고 어린이 자아 상태를 방지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런 A의 자아 상태는 우리가 보통 비교적 못만데 생각한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말을 쓰면은 그건 A의 자아 상태다라는 거죠. C의 자아 상태는요. 출생 후 5세까지 감정적인 반응 체계가 내면화된 거예요. 어느 욕구가 좌절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때의 감정들이 있어요. 모든 게 욕구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모유를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줬어.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린아이들이 쌍둥이 특히 유명한 거 있잖아요. 묶어놓고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갔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가 됐겠어요? 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고 봤더니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개처럼 해놓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는 그게 정당화되었던 거죠. 어디 나가면 안 되니까 맡길 데는 없고 이게 엄마 아빠가 고아원에 안 보낸 선택이었던 거예요. 뭐가 옳았을까? 고아원에 보내는 게 나았을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때 어떤 자아가 형성되었겠냐, 세상에 대해서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눈을 뭘 찾아야 되냐, 욕구를 찾아야 되냐, 욕구를. 어렸을 때 오케이 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올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 배고픈데 모유를 안 줘. 엄마가 뭐라 그래? 너는 12시에 딱 한 번 먹고 저녁 6시에 먹고 자. 이렇게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3시에 배가 고파. 울죠. 그러면 엄마가 너 3시에 모유를 주면 안 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어떤 보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와서 아니야 줘야지 하면서 줬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욕구가 해결이 됐어. 근데 욕구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신병자가 되고 사회적인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욕구는 애니어그램은 욕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기질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좀 어렸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전체적인 통합이에요. 하나의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평생에 걸쳐서. 그런 근원의 욕구를 그래서 우리가 코칭은 욕구를 읽어주는 거예요. 의도를 읽어주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경청하면서 우리는 욕구 읽어주기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5세 이전에 많은 부정적인 강원들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한 거 따가는 우리 아이에게 너 왜 그랬어? 부정어를 저도 모르게 뭐 했을 수는 안전이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정말 안 했어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제가 40분 동안 하는 걸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게 공부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 못했다,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진짜 하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욕구를 채워주는.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는 어른의 자아 상태는 그때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 부모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때 내가 느꼈던 욕구가 부재하면서 나에게 느꼈던 감정들 있잖아요.
이 감정들의 나의 어린아이의 감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즐거우면 즐겁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즐거워도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 어린아이 5세 이상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부모의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가 5세 이전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자아 상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10개월이 될 즈음부터 우리는 이성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이 엉망이야. 두려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는 그 부모들 이제 의사 부부가 이제 또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 보니까 교수 부부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생활고 정식적인 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막 시간 강사하면서 생활고에 찌들었잖아요. 맨날 싸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겉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화려한 직업과 이런 것들을 가졌지만 그 어렸을 때 이 부모가 언제 이혼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버림받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이들은 그게 더 불안한 거죠. 몰라, 의식하지는 않는데 이 어렸을 때 잠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이게 나에게 항상 가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막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거 공부 배우기 전에 이제 싸우고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사춘기를 없이 지내왔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했던 거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어도 부정적인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다른 걸로 보상이 되면 되는데 보상이 안 됐을 때 그 느낌은 감정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불안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언젠가는 버려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념으로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신념. 그러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나는 그럴 거야 라고 이제 게임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구조, 아까 구조적인 것, 그리고 기능적인 것, 비판적 부모, 양육적 부모, 성이 자유로운 아이들이 수능하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CP는, MP는, A는, FC는 어떤 유형인가 여러분 진단하고 나서 다시 볼 거예요.